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잭슨 홀 파월. 자, 시그널 안 나올 거다 하고 시장이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분명한 시그널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정책 기조를 조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인플레 관세 여파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라는 요 두 문장이 시장의 환호로 이어졌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호, 금리 인하라는 신호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 금리 인하라는 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약 10분 정도 연설했는데 제가 듣고 또 들어봤는데 네. 금리 인하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시장이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지금 연설이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밤 11시경에 시작이 됐는데요. 저는 좀 눈물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왜 그러셨습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을 시작하는데 연단에 일단 섰어요. 그런데 말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얼굴 표정이 비장하다고 그럴까? 비통하다고 그럴까? 그게 한 1분간 계속됐어요. 그래서 이 사고 난 거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급격히 식었습니다. 그럴 때, 자, 지금 그림에도 나오고 있는 저 철의 여인, 저분이 라가르드라는 분이고 저분이 바로 전에 IMF 총재하셨던 분이에요. 네. 지금 유럽중앙은행의 총재를 맡고 계신 분인데, 예. 그러니까 제롬 파월의 훨씬 선배죠. 저분이 일어나서 파월 힘내라 그러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참석자들이 전원 일어나서 전부 마치 엄청나게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격려의 박수 보내주듯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그 박수가 1분 이상 계속됐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그때서야 제롬 파월이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대목은 본인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미국 언론들의 전언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압박을 넣고 심지어 자기하고 노선이 가장 비슷한 리사 쿡 연준위원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기소를 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나? 이런 내가 무슨 말을 내 스스로 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한 어떤 자결심.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분이 연준의 의장으로서 마지막 잭슨 홀 발언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감회도 착잡한데 네. 이후야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위기는 매우 침잠돼 있었고 아주 엄숙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얼어붙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금리 인하를 연상하게 하는 발언, 그 대목이 지금 그래픽 CG에 나오고 있죠. 기본 전망과 위험 균형의 변화는 정책 기조 조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 자, 우선 매이란 표현, 매일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금리 인하를 제롬 파월이 그동안에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조동사 5개를 써왔는데요. 네. 반드시 하겠다, should. 자, 그다음에 내 의지로 하겠다, will. 그리고 그다음에는 can, 할 수 있다. 사실 할 수 있다 정도가 굉장히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그런데 예. 이번에는 may,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바로 지난달까지 했던 not yet, 우리는 결정되지 않았다. 네. 라는 그 강도보다는 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에서는 not yet made라는 그동안의 스탠스, 아직 우리 결정된 바 없어. 거시경제 지표 보고 할 것이야. 라는 그 단계보다는 한 등급 올라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사실 이번에 잭슨 홀 미팅 시작하기 전만 하더라도 이거 제롬 파월이 폭탄 발언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대목에 비해서는 한 단계 올라갔으니까 금리 인하를 신호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금리 인하는 말을 하지 않고 정책 변경을 신중 검토하겠다는 말도 안 했어요. 예. 정책 변경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매일 정당화될 수도 있다. 이 워런트가 정당화되다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조건 변화한다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지표를 놓고 볼 때 정책 변경 신중 검토하겠다 아니라 그 전망치가 시장 균형에서 일부 변화한다면 네. 그러니까 이것은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아주 애돌로 변화한다면 자 그런데 여기서요 노동 집회에 관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자 세 번째 실업률 아주 특이한 균형 속에 낮게 유지되고 있다. 실업률 지금 문제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이 큐리어스 기묘하다는 뜻인데 지금 균형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금리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는 많이 줄었는데 실업률은 낮다. 이게 아주 기묘한 균형이다. 해서 지금은 금리 인하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자 고용 둔화가 되고 있다고 하지 않고 고용 둔화 위험이 있다. 그걸 인지한다. 강력한 노동시장 위에 노력하겠다. 이게 한 금리 인하 쪽으로 하나씩 더 진보한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관세 물가에 대해서 트럼프에게 정면으로 대들었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물가 영향 이제 막 시작됐다. 따라서 평가가 좀 이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목 관해서 시장에서는 트럼프 관세 폭탄이 물가 아직 폭탄 터지지 않았다.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트럼프 관세 물가는 여전히 위협은 있다. 그런데 막 시작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일시적으로 트럼프 물가 관세가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는데 네. 제가 두 눈을 뜨고 10번, 20번 다시 봤습니다. 일시적으로 트럼프 관세 물가 영향이 끝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어요. 다만 트럼프 관세 물가 영향이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좀 더 두고 보자. 그렇지만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건 트럼프에 대해서 한방 자 관세 폭탄 조심해 하고 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대로 조동사에서 네. not yet이라는 표현에서 may로 바뀌니까 한 단계 올라갔고 또 당초에 시장 예상치보다도 조금 완화된 것이다. 금리 예. 인하 쪽으로 한 발짝 진행했다.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네. 자, 그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폭등하고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제롬 파월이 폭탄 발언할 줄 알았는데 폭탄 발을 안 하고 한 등급 금리 인하 쪽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하루 지나고 나서요. 이 잭슨 홀의 제롬 파월 발언이 사흘 일정 중에 가운데 날 했거든요. 네. 금요일 날 밤에 했습니다. 토요일 날 밤에 연준 의원들이 또 여러 연설을 했습니다. 그 대목 한국 언론에 거의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위원들이 지금 금리 인하하기에는 이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파월이 자기는 트럼프 때문에 아주 말을 교묘하게 얽혀놓고 다른 연준 위원들이 무슨 소리냐. 아직 제롬 파월 연준 위원의 발언은 9월 인하를 약속한 것은 아니다. 지표 요건이 충족될 때만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한 달 전 이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페드 와치의 금리 인하 전망이 75%까지 다시 또 뚜렷 떨어진 겁니다. 지금은 84.1로 계속 나옵니다. 바뀌기 때문에 예.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예. 그것은 또 1시간 후에 또 바뀔 수도 있는 예, 거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92%까지 치솟다가 75%까지 하락했다라는 데에 일단 의미가 있고 그 순간에 가상화폐, 이더리움, 주가 와르르 다시 하락해 버렸습니다. 주식은 토요일 날 문을 열지 않았으니까 네. 뭐 일단 자기의 반영이 안 됐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왜냐하면 국제 투자자들도 다 거래를 하니까
거래가 주말에도 이루어지는데 현재 패드워치 84인데 이게 92에서 83, 8%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잭슨 홀 연설, 파월의 연설 나올 때 그 축제 분위기, 그 분위기는 일단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시장이 좀 이성을 찾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글쎄요, 이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사람마다 자기 입장도 있고 희망 고문도 하고 자기 보는 대로 보이기 때문에 네.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빨리 했으면 좋겠다. 또 물가 걱정하는 사람들은 뭐야 지금 금리 인하할 때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자신의 시각대로 아전인수격 해석이 좀 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금리 인하 쪽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간 그런 신호를 줬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을 걸면서 아직 끝난 건 아니다. 그런데 9월 달은 이미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돼 있어요. 네. 중요한 것은 그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바로 작년 9월 달에도 금리 인하했다가 몇 달 후에 동결하는 바람에 채권 금리가 다시 뛰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럴 가능성도 작년보다는 좀 낮지만은 올해도 여전히 조금은 있기 때문에 9월 달 금리 인하한 다음에 10월 달, 11월 달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요 대목을 좀 우리 지켜보고 네. 우리 모닝벨에서 생생하게 신속하게 현장 중계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네.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연설 내용을 보면서 금리를 9월에 내리면 이게 트럼프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리는 것이 정당화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또 뭔가 좀 비껴가는 상황을 여건을 좀 그렇게 볼 만들어 수도 놓으려고 있죠. 있지 그런데 않을까요? 그 문장의 정확한 워딩을 다시 곰곰 살펴보면 지표가 균형을 어긋나는 지금 굉장히 큐리어스한 균형 상태인데 예. 이 큐리어스한 균형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서 그 균형이 조금이라도 변화한다면 그러면 그때 금리 인하하겠다. 과거에는 지표 보고 하겠다 이런다면 지금은 네. 고용이 둔화하고 있는데 이상한 균형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참겠다. 그 균형이 깨지면 그때 가서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그 또한 조금 금리 인하 쪽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분석을 듣고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이더리움 폭발. 어쨌든 이더리움 가격은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 4,900달러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섰는데 지금은 조금 내려와서 이제 4,800달러 선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갑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하고 많은 암호화폐 중에요. 그 발행량이 딱 고정돼 있는 확실하게 고정돼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에요. 네. 그렇다면 자 지금 금리를 인하했을 때는 통화가 풀리고 통화 풀리면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암호화폐가 인플레 핵심 기능이 있거든요. 네. 금리 인하할 때 암호화폐 가격이 뜰 수 있습니다. 뜨는 요인이 돼요. 근데 비트코인이 올라야 돼요. 가장 먼저. 네. 뭐 다른 화폐도 올라야 되지만 네. 그런데 비트코인은 별로예요. 근데 이더리움은 15%나 폭발했거든요. 예. 이거 왜냐? 지니어스법 때문입니다. 지니어스법. 스테이블 코인. 세이블 코인이요. 자, 금리 인하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오빠법에 의해서 이미 5조 한도, 5조 달러 한도를 추가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국채를 발행할 때 가장 문제는 국채가 안 팔려서 국채 발작이 오는 건데 저 스테이블 코인이 사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본격적으로 발행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대부분 이더리움 네트워킹망을 통해서 생산이 된단 말이죠. 예, 예. 이런 가운데 트럼프 가문에서 하는 그 월드 리버티 파운데이션이라고 있죠. 네. WLF. 거기서 자신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고 이더리움 네트워킹을 이용해서 발행한다는 그 발표가 그날 있었습니다. 요 두 가지가 겹치면서 그렇군요. 이더리움이 폭발을 했는데 네. 문제는 이 패드워치에서 이 금리 인하 진짜 하는 거 맞아? 9월 달은 금리 인하입니다. 근데 금리 인하 기조가 아직 장착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보도가 토요일 날 막 쏟아졌거든요. 예. 미국에서요. 예. 그러자 이더리움이 다시 상승세가 좀 둔화돼 있는 그러나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가 암호화폐 중에서는 지금 바로 지니어스법과 연동이 되면서 이더리움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금리 인상. 자, 일본은행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잭슨홀 연설에서 잭슨홀 미팅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엔퀘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지금 잭슨 홀에 우리는 제롬 파월 연설만 주목하지만 예. 약 140명 정도의 또 여러 가지 또 발표문이 있었습니다. 시간 부족으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린다면 우에다 일본 총재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 대목도 함께 주목하면서 이 얘기는 내일 좀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이 얘기는 좀 미뤄두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올트먼 젠슨 황.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죠. 앞서 올트먼 오픈 AI CEO가 AI 거품론을 얘기하면서 관심이 커졌는데 여기서 이제 이번 주에는 또 젠슨 황 CEO가 뭐라고 그럴지가 관건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올트만의 거품론이냐 아니면 젠슨 황의 실적론이냐. 네. 그 성부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나오는데요. 뭐 요 대목도 내일 좀 더 상세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냥 키워드만 짚어보는 수준에서 끝났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잭슨 홀 파월, 이더리움 폭발, 일본 금리 인상 그리고 올트만 젠슨 황 요 키워드는 내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